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저는 오늘 사정으로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들었어요, 데일리. 데일리는 예전에 백업해둔 게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네요. 사실 오늘 굉장히 일찍 왔거든요. 일찍 집에 와가지고 이때까지 했습니다. 시간회가 끝나기 전에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에 좀 매도할 종목이 있어가지고 일단 매도하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테슬라 애플 주식 분할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곡점으로 예정돼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자체의 흐름은 좀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얘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뒤에서 조금 알아보시고, 외국인이 오늘 역대급 매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3월 9일에 했던 매도량 1.5조보다 더 많이 진행했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지금 MSCI 리밸런싱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트레이딩했던 종목들 보면 헬릭 스미스도 있어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가 동시호가 때 150만 주가 거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춤에 좀 들어갔고, 폭락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은 매수 기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폭락이 발생하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세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인이 올리는 장세라는데 개인이 사면 떨어지던데 어떻게 개인이 올리는 장세라는 건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란 게 어떤 말이냐 하면, 자, 예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파산 때 리먼 브로더스 파산 사태 때 움직임입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여기서 색깔을 좀 뒤에랑 통일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개인이에요. 외국인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코스피 지수는 빨간색으로 움직이는데요. 기관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기관은 계속 팔죠. 계속 팔고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때 폭락 때는 이 트리플 딥을 찍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트리플 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국인. 그래서 보통 증시가 들어올려질 때는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쭉 올려버린다. 이를테면 블랙락 펀드 같은 ETF 패시브 머니로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이때까지 장세였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이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 지금 비슷하게 떨어졌죠. 44.8% 떨어졌는데 이때입니다. 투매 구간이 여기였죠. 코로나 발생 중국에서 여기서 했고요. 2월에 거의 12월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점화됐던 게 2월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투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투매 바닥, 짧은 쌍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주황색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여기서 이렇게 색깔 바꾸고 다시 할까? 하시죠.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락 직전부터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초록색입니다. 자, 외국인이 쭉 팔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쭉 사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지난 리먼 사태처럼 개인이 움직이던 걸 기관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대로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이 지금 매수해서 상승하는 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상승할 때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승할 때 개인이 매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막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을 시킬 거면 외국인이 시장가로 계속 때려야겠죠. 시장가로 계속 때리고 공매도 계속 쳐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공매도로 시장가로 칠 수는 없어요. 업팅 룰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는 미미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살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살살. 예, 외국인의 자금에 비하면 개인의 자금은 진짜 진짜 별거 아닌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장이 안 좋다. 외국인 내보내자라는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외국이 나가면 저희 진짜 곡소리 납니다, 진짜. 곡소리 나요. 얘들 하루만 시장가로 팔아도 지수가 하한가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예. 뭐, 겉보기로 봤을 때는 개인이 매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대시보드 잠깐 다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연장 했죠. 연준이 AIT,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 채택했죠. 중국이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지표 자체도 전반적으로 상승 예측되고 있다. 악재는 한국이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도 조금 흔들렸죠. 오늘 장은 코스닥은 괜찮았죠. 코스피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돼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결국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코스피가 흔들린 거지 한국에 악재가 발생해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아베 총리 사임 고노다로 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이름이 까먹었네. 예, 그분이 지금 인사임명이 된다고 매우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좀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인사였다라는 건데 그 오른쪽에 있지만 미국은 한일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애국 테마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가 상승하는 것도 웃겼지만 또 하락하는 것도 웃겨요. 이런 거는 진짜 단기 트레이딩에 도같지 않은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미리 매수하지 않았으면 당시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 5%만 물려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100만 원만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뭉텅이 매수 들어가면 500, 1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5% 물려버리면 하루에 5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날려버리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단타 몇 번 잘못해서 다 날려먹을 수 있다. 그걸 꼭 조심하시고 이번에 애국 테마주로 물리신 분들은 반드시 복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물렸나? 내가 왜 손해를 봤나? 내가 혹시 내동매매를 하진 않았나? 약간 이런 포인트들. 미중 계속 갈등 격화되고 있었고 중국 인도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더라. 이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 잔존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 조성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차익 공매도 사건이 지금은 재조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백신 임상은 계속 진입하고 있고 악재 호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확진자 증가세 확대는 한국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인도 말고는 나머지는 좀 괜찮아요. 북한이 아니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공호흡기에 대한 주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더 이상 필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미증치 선물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4차 추경을 한다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4차 추경의 내용과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어디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애플의 주식 분할인데요. 근데 액면 분할이 아닙니다. 이게 기사의 수준이 보이죠. 기사들을 보면 액면 분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라고 썼으면 뭐 오케이인데 내용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주식 분할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면 좋겠죠? 제가 그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3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고요. 2000년 이후에. 그때 보시면 지금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액면 분할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액면 분할을 만약에 나도 액면 분할이라고 하고 있다. 저놈들 때문에.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를 수정 주가로 했으면 계속 올랐겠죠. 이렇게. 예, 그 점을 좀 상기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수정 주가가 아니란 겁니다. 자, 이때 여기 2000년에 주식 분할 한 주를 두 주로 했을 때는 잠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올랐는데 올랐다가 2005년에 주식 분할 다시 1대2로 하죠. 또 쭉 줄어들었다가 그 우상향을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이때부터죠. 2009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요. 쭉 시작해서 지금 여기 2014년 6월 9일에 1대7로 분할을 했어요. 쭉 떨어지죠. 그 뒤에 다시 우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8월 31일에 주식 분할 1대4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다시 쭉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제가 봤을 때 향후 주가 흐름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지금 좀 업태가 바뀌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걸 집중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변동폭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400불 하던 게 100불이 되면 내가 300불 있는 사람들, 내 잔돈, 주식 투자하고 잔돈이 있으면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뜨끔할 거예요. 계좌에 돈 남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은
뭐 미제 애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걔들도 어차피 잔돈 남는 거 막 투자하고 이럴 거예요. 그 한투 미니스탁 같은 거에서는 지금 1,000원 단위로도 그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했다니까 사실 액면 분할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현지 주식인 거죠. 또는 그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식 분할이 굉장히 유효하다. 약간 이런 거죠. 왜냐하면 1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올라갈 거고, 거래량이 4배로 뛰겠죠, 일단 4배로. 평소 거래량의 4배가 될 거고, 오늘의 거래량은 4배 이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움직임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엄청나게 싸울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주식이었으면 제가 움직임을 대충 알 것 같아요. 갭상승 후에 음봉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애플의 그런 강건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약간은 그냥 전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 애플은 지금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제조업이라는 그 태생적인 업종에서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독 경제를 계속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파는 게 아니고 아이폰에 애플 TV, 그다음에 아이튠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구독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구독은 진짜 얘기가 달라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락인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락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폰 2년 동안 쓰면 그 안에 데이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폰을 바꾸는데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죠. 그걸로 손쉽게 폰을 갈아치울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가려고 하면 애플의 iOS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다. 이게 락인인 겁니다. 내가 앱스토어에서 돈 주고 샀는 것들도 있는데 다른 데 가기 좀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나중에 자동차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려고 계속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직장인의 비인 것 같아요. 오늘 매지원 하한가로 시작했잖아요. 하한가로 시작해서 하한가 한번 풀렸어요. 하한가 한번 풀리는 거 보고 뭐지? 제가 오늘 출근해서 10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시 회의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자료 정리하면서 그냥 흘끼들끼 눈으로 봤어요. 하한가 언제 풀리지? 근데 뭐 10만 주, 15만 주, 20만 주 이렇게 막 하한가 물량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자료 작성할 게 있으니까 회의 전에 제가 예약 매수를 걸어놨어요. 이게 시세 감지하는 게 있거든요. 하한가 풀리면 바로 사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 9시 49분에 제가 10시 회의였어요. 그 30주 제가 하한가 따라잡기 그 물량은 500만 원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 30주를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사졌더라고요. 15만 7,500원이 하한가잖아요. 그래서 하한가 풀자마자 사진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감시 요건. 현재가가 15만 7,500원 이하일 때 손절, 100원 손절이죠. 현재가가 17만 원 이상일 때 팔아라 라고 해놓고 회의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바로 팔렸더라고. 바로 팔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죠. 바로 팔리고 쭉 올라갔어요. 예약 매도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약 10%죠 거의. 10% 좀 넘죠. 그러니까 제가 30주니까 한 470만 원 정도 샀어요. 그 10%면 45만 원 정도를 벌었겠죠. 근데 100원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수료, 그 거래 수수료랑 그 다음에 재세금 포함해서 13,000원 마이너스 13,000원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한 48만 원이 날아간 거죠. 진짜 조금 짜증났어요. 이거 보고. 회의 끝나고 나서 진짜 욕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진짜 떡을 지켜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지켜보고 있었으면 안 팔았겠죠. 안 팔았을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단타라든가 공격적인 매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계속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락 끝을 확인하고 좀 매수는 해뒀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목이 조금씩 잠기는 것 같아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신입니다. 자, 아시아 스탁이 터치 29만 스탑. 29만 스탑이란다. 이게 약간 3D 프린터 같은 얘기를 했죠. 아무튼 29개월 그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이나의 블루칩스. 지금 차이나가 좋다는 거죠.
차이나의 경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좋다. 중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좋다라는 약간 일반화. 우리나라 따위를 신경 쓸 리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참 슬픕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시아 얘기할 때 중국 얘기하고 저팬 얘기하고 끝입니다. 어쩔 수 없죠. GDP 순위니까. 자, 오일이 상승했답니다. 이게 스티뮬러스 서포트 앤 차이나 데이터. 차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오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버핏이 일본의 5개 큰 트레이딩 펌에 투자를 했답니다. 5% 가까이 샀다네요. 이 버핏 옹께서, 이 오마이 현인께서 최근에 똥보를 좀 많이 차시고 갑자기 일본 주식을 사셨네요. 일본은 왜 샀을까요? 저번에 크나큰 생각이 있겠죠?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린 일본이랑 관계없으니까 넘어가시죠. 그냥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다우에 아주 큰 체인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 애플의 디바이드, 주식 분할이죠. 여기 보면 그 시총이 아니고 프라이스 웨이티드 다우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의 그 주식 분할이 진행되면 결국엔 지금 다우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비중이 애플이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의 상승세가 약화될 수 있겠죠.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시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드가 투위크 하이에 근접했답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비시 패드라고 하면 비둘기파라는 뜻입니다. 매파는 호키시 인데요. 이게 지금 패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AIT.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 스티멀러스한 다비시한 패드의 스탠스다라는 그 이유 하에 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약간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낮은 금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은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내신입니다. 개미들 원성 커지는 시장 조성자 제도 뭐기에. 보시면 자,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 조성자 제도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거 왜 안 되지? 아무튼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 이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미안한 말 또 하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고 공매도 금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거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얘들 대단하죠.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지금 종이로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눈엔 대체 뭐하냐라고. 30대 연끌 발언 사과 요청에 김현미 장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연끌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분양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 분양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면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저처럼 30대면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 네. 30대면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요. 분양이 가점이 너무 모자랍니다. 제가 청약 통장을 해지한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분양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해지했는데 그때도 약간 좀 짜증났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야 이게 대체. 내가 될 수가 없잖아. 다들 그렇기 때문에 연끌해서 매수한다는 건데 왜 그거를 매수하냐. 분양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상장 앞둔 카카오 게임즈 들썩들썩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이거 뭐 SK 바이오팜 이후로 또 따상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잘. SK 바이오팜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이. 근데 경쟁률은 최대래요. 당연하죠. SK 바이오팜이 밴드웨건으로 지금 약간 좀 온기로 불어넣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O 시장은 굉장히 따뜻할 거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는 좀 따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따상은 그냥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청약 받기가 힘들겠죠. 코스피 1.6조 팔아치운 웨인, 개미가 1.5조 사들였다. 웨인의 순매도세는 MSCI 지수 변경이 이루어지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월 이후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통화정책에도 피로감이 있었다.
올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라는 진짜 인사이트라고는 1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인버스를 샀나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조정이 크게 오면 매수해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반년 만에 1.6조 순매도, 채권 원화도 매도라는 건데요. 여기 8월의 마지막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구경 났네요. 구경 났어요, 진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3.5원 오른 달러당 1187.8원의 종가가 결정됐다. 이 기사를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기자가 이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채권 원화도 매도인데 채권에 대한 매도 얘기는 없고요. 원화를 외국인이 매도했는지 개인이 매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떨어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이거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네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전보다 아주 미미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예측치보다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중국 지수는 잠깐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실업률 변동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거의 보합권이고, 잠깐 수치가 좀 조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요. 내일 지표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 좋아지진 않는다. 자,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산업활동 동향은 뭐 그냥 이것도 그저 그랬습니다. 내용이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바로 보이는데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내일 2021년 예산안이 좀 궁금하네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그 예산안 안에 좀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 섹터는 순식간에 좀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는 건데요. 이 데이터댐,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좀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주요 이벤트는 일단 내일 MSCI 편입일입니다. 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걸 좀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 펜을 좀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안 켜진 것 같아요. 이것도 되나? 이렇게 안 되네. 예, 애기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예, 제 기침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고 좀 하락을 진정시킨 다음에 횡보하다가 상승 후 막판에 좀 떨어졌는데요. 이건 종가 부근 및 동시호가에 외국인이 좀 많은 수의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게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떨어진 거지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상승 종목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는 좀 떨어졌고 2400선을 좀 복구해줬으면 하는데, 아니면 2300선에서 계속 행보해주면 좋아요. 계속 행보해주면 좋고, 코스닥은 상승했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코스닥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때 같이 떨어질 때 좀 분위기가 같이 안 좋아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곧바로 복구했다. 곧바로 복구했고, 지수는 0.82% 상승하고 끝났죠.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고, 상한가는 11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지금 외국인이 거의 1조 6천억치를 팔았고요. 또 개인이 이걸 다 샀네요. 근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이러다 60조가 넘겠네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120조 가까이 됩니다. 신용융자는 잘 늘고 있네요. 근데 뭐 투자자 예탁금이 1.63% 올랐으니까 신용융자도 1.58% 오르면 거의 뭐 평행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서 올라가면 곤란한 거죠. CMA 전거가 올라간 거는 카카오게임즈의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아직 백오데이션 유지 중이고요. 지금 미증시 선물은 상승 중이고요. 아직 뭐 한국 MSCI 펀드랑 미증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픈 전입니다. 상해는 살짝 조정 보이 끝났고요. 일본은 워렌 버핏의 소식에 의해서 좀 상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로스톡스랑 독일도 괜찮아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차 3개월물을 좀 파는 모습이 보이네요. 하긴 뭐 로우 레이트에 거의 뭐 고정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건 지금 묘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채 3개월물에 대한 약간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달러는 살짝 올랐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달러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반등하고 있죠. 요즘에 최근에 제가 WTI 레버리지를 사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좀 많이 근접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구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금이 약간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마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거 잠깐 차트 보고 끝내시죠. 예. 이게 뭐야 이거. 애플 테슬라 종목 제조의 안내. 일부 화면에 액면분할 이것도 액면분할이라고 하네. 진짜. 야, 증권사가 왜 이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금 목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조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간 건 반짝한 거는 개인이 매수하는 거에 의해서 잠깐 발작이 일어났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중 줄일 종목들 여기 보시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팔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네,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은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걸 뭐 따뜻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코스닥 팔고 있는데 코스닥 사면서 얘들아 나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팔면서 2,500억을 던져주는 그런 개념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진 않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매돈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의 매도 피날레일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고요. 중소형주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오늘 계좌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또 전 슈퍼 대형주를 들고 있지 않죠. 자, 코스닥은 이게 진짜 HLB가 약간 애먹이긴 하는데 오늘 뭐 매지원이 거의 하한가고 이랬기 때문에 코스닥 100은 별로 안 좋았겠죠. 잠깐 뭘 볼까요? 매지원. 아까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이거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지금 약간 조정 보일 만한 라인까지 오긴 했네요. 근데 좀 크게 떨어졌다 오늘. 이거는 외국인 매도가 좀 컸죠. 근데 이게 영속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네이버 좀 팔았네요. 이 집에서 깨고 내려갈지가 좀 궁금하네. 이 집에서 깨고 내려가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저런 대형주는 진짜 맛집이죠. 맛집. LG화학도 LG화학이 약간 애매하네. 이때 외국인 리포트가 나오고 좀 떨어졌죠. 근데 의미 없다라고 했죠. 다시 전고점까지 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것도 좀 지켜보시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또 7만원 초반까지 오면 저는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다 보면 안 되는데. 셀트리온도 지금 셀트리온 스퀘어가 별로죠. 카카오 판이로 계속 올라가네. 카카오 게임즈의 그건 제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스네. 이거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병원에 눈물만큼 먹고 치웠네. 현대모비스 뭐 같이 안 좋았고 SK이노베이션을 좀 샀어요. 종가쯤에 샀습니다. 삼바 삼바도 재밌네 움직임이. 전고점 못 찍고 떨어진다라. 이렇게 되면 잘하면 사람 매수 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너무 불안해. 불안해. 삼성전기 어떻게 됐지? 계속 떨어지네. 신풍제약 오늘 올랐는데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 갭상승 나오면 슈팅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좋네, 얘도. 내 친구, 무지렁이 승훈이가 들고 있는 롯데케미칼. 나쁘지 않고요. 한진칼 봐야지. 한진칼 잠깐만. 한진칼이 재밌는 영역에 들어왔네요. 이거 한진칼 좀 지켜봐야겠다. 이거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줄 것 같은데요. 몇 개만 대충 볼게요. 헬릭스미스 오늘 좀 샀습니다. 제가 생각한 매수 라인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1차 매수 들어갔고요.
헬릭 스미스가 왜 하락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MSCI 리밸런싱입니다. 레지온 보셨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지금 셀트리온이랑 비슷하게 안 좋네. HLB. HLB도 지금 그냥 전 좀 지켜보려고요. 예, 75,000원 올 때까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75,000원 부분. 예. KMW. 이것도 리밸런싱을 많이 했네, 외국인들이. 바이넥스가 오늘 상승을 좀 크게 했어요. 예. 살아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고. 동진세 맥힘 어떻게 됐냐? 진짜 이런 거는 조정도 안 해요. 리노공업 이런 거. 리노공업 이거 괜찮네. G3BNT. 얘도 상승 나왔구나. 이거 여기서 사신 분이 있었는데, 예. 나쁘지 않죠? 알서포트. 오늘 이거 손절했어요. 잠깐 보는 김에 보시죠. 예,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했습니다. 바로 전저점 이탈할 때.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고, 여기서 한번 본전 줬구나. 본전 이상이었네. 고가가 19,650원이. 근데 이거는, 예, 좀 내일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걸 좀 지켜보려고 해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젠. 시젠이 오늘 마지막에 올랐네. 예. 매수할까 말까 하다가. 제 단타 대기 목록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우와, 이게 뭐야? 알테오젠. 내가 판가격 이후로 왔네. 네, 전 관심있게 보지 않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예. 굉장히 너무 보기 좋잖아요. 예. 이런 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항상.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일비엘 바이오. 일비엘 바이오는 지금 나쁘지 않죠. 예. 네, 바이오 최대 포트.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가 이게 지금 이게 그거 아닌가요? 케이스 만드는데? 케이스 만드는데. 케이스의 니즈가 있나? 신기하네. 제넥신. 제넥신 나쁘지 않죠? 예, 수익권입니다, 지금. 수익권이고. 이 정도 보시죠. 예, 볼 게 없죠? 지수를 보시면. 자, 코스피가 막판에 좀 떨어졌는데요. 저는 21선에 걸쳤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아마도 2200 중반에서는 반등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떨어지더라도 이까지 떨어질지는 미지수니까 그러진 않겠습니다.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느리긴 했지만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다. 예. 결국엔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놀 확률이 높아졌고,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준다면, 예, 여기서 좀 많이 터져준다면 전고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진짜 나쁘지 않네요.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